지금 혹시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제 사전 점검은 끝났는데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위해서 좀 내방을 부탁한 집에 한번 촬영을 가고 실측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생생히 카메라에 담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염실장이랑 리브시크랑 저희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하 3층에 있다. 기억해? 네. 복청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덕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자, 어딘지 알겠죠? 냉장고에 그 홈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여기에 컨트롤 패드들이 있으니까 주방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얘는 18에서 20cm, 그리고 밑에는 이 공간을 많이 뛰어넘지 않게 좀 더 뚱뚱하게 진짜 홈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eins, zwei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선이 똑바로 안 떨어지냐면 이 깊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인데 나중에 요 공간이 또 못생겼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나중에 원하면 우드레이라는 거 있죠? 그 간살 그런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기다가 그 썩을림의 시계를 걸어놓는 거예요. 아무데나 구멍 뚫지 말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 이 위에 코드가 있어야 돼. 콘센트 2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길면 양쪽에. 근데 여기에 커피 머신을 여기다가 놔. 여기다가 놓는 것보다 저기다가 놓는 게 이쁠 수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그거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여기는 그냥 비워놓고 스피커를 올려놓는 게 더 예쁠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그거는 상관없고, 그럼 우리가 쇼파는 이쪽으로 뭐 내 거든 누구 거든 뭐 역방향이든 아니든 이렇게 놓고, 염실장 커튼 이제 설명 들을 거고 이렇게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잠깐 끊어주시고. 여기가 84B 타입. 84B 타입인데? 여기? C타입 들어가시죠. 84B 타입 아니에요? 네, C타입. 저 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집. 영상 시작했다. 자,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거는 84B 타입이고요. 네네. 맞다. 그리고 고천지구 와 있는데 디에트르. 자, 염실장 이거 보여주니까 염실장 기억나시죠? 여기 광폭. 예.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애매하게 크다고 얘기했죠?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닌데 팩트예요. 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 먼저 이 부분을 소비자분 안 나오게 저쪽에서 저 한번 촬영해 주시면 냉장고를 할 건데, 디에트르는 방 하나를 내주고 모든 걸 크게 했어요. 네. 결국은 냉장고장이 역대 있는 것 중에 40평형대보다도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냉장고는 순서대로 5개를 넣는 할머니들이 아니시니까 2통 정도 양면형을 놓고도 홈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천분들이 잘 모르신 부분 하나 있는 게, 이게 지금 고객님 디폴트 값 아니에요? 맞죠? 맞죠. 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벽지를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소용이 없어. 그냥 이 색깔이 싫어서 벽지를 바꾸는 건 명분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 냉장고장을 해도요, 옆에 있는 요 작은 띠 하나가 눈에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여기를 월넛으로 하려고 했고, 여기도 저희가 지금 이게 여기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가 허전하기 때문에 제 러비룸이 아니라 그냥 이거랑 연결되는 그런 롱 홈바, 거실용 홈바로 시공을 하기로 했어요. 플로팅하고 밑에 여기는 뚫려 있어야지.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옆구리 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요것도 월넛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데, 요거는 오크 색상이고 얘는 월넛이면 또 여기서 끊기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 냉장고장으로 대부분의 한 5분의 4는 다 가려지는데 5분의 4가 뭐야? 7분의 6이 가려지는데 이 부분만 월넛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어디 거죠? 럭스? 예림 거. 예림 건데 예림에 있는 요게 색깔이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 안에를 해서 일체감을 만들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옆에도 판을 제가 대달라 그랬어요. 맞죠? 네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벽지가 안 보이죠, 이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우리 클라이언트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간접 조명과 디퓨저나 이런 공청기가 있기 때문에 문 간섭 때문에 여기는 한 20cm 내지 23, 4cm까지만 나오게 하고 어차피 뚜껑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는 좀 좁은 녀석으로 밑에 간접 조명을 놓고 그리고 밑에는 높이는 싱크대에 있는 거랑 똑같이 연결되듯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이 한 60c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60cm를 다 해서 집을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 35cm? 네, 한 35, 40cm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진짜 홈바처럼 위에는 좁고 밑에는 싱크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출돼서 여기에 뭐 제가 좀 싫어하는 건데 뭐 사진을 놓든 뭐든 그거는 자유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커피 머신을 놓으면 이 거실 자체가 계속 커피 향기가 돌 것 같아요. 냉장고 쪽이 은근히 음식물이랑 섞여. 그렇죠. 여기 자체가 세프레트게 헤즐넛 향 나는 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코드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쪽에도 코드 집어넣고 커튼 박스는 아마 연 실장님도 추천한 게 이럴 때는 이 커튼이 현물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비워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게 결로 문제라는 것도 네.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에 맞춰서 위에는 좁은 녀석 밑에는 좀 뚱뚱한 녀석을 집어넣어서 거실 뒤편을 마감할 거예요. 제 책장보다는 이게 지금은 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커튼 박스 얼마 나와? 180. 네, 디에트르가 좀 넓게 나왔잖아요. 그때 17.5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150이네. 150이야? 네, 150. 제대로 안 해? 150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홈바를 포그 그레이 색상으로 저희가 일체감 있게 해서 이 집에는 딱 4가지 색깔이 존재해요. 약간 오트밀하고 비슷한 포그 그레이 파넬들,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 사장님이 제가 나이는 함부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하고 좀 비슷하신데 우리 나이가 들면 좀 술병 같은 거를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거 아니래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얼핏 생각한 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비춰줄까? 사모님 이쪽 아예 안 나오세요. 이쪽 한번 보세요. 여기 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너무나 재미없게 답답하게 이걸 하기 싫은 사람은 제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유리로 마감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원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원하는 분은 위쪽에다가 유리 장식장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싱크가 간접 조명을 얘기해서 안쪽에도 비춰주게끔 할 수는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건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네, 유리? 그래서 제가 절대로 나이로 제가 뭐 누구를 판단하는 건 아닌데 여기가 만약에 신혼 뽑으면 그냥 플레인하게 가는 게 맞는데 조금 저희들 나이가 들면 약간은 그릇이나 뭐 이런 예쁜 컵이나 이런 거를 장식하고 싶은 분들이 다행히 아니시네, 저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갑시다. 근데 나는 이제 다른 소비자들 위해서라도 위에를 이렇게 좀 강남에 있는 집들처럼 약간 유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리가 더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몇 분이죠? 6분입니다. 6분이면 저분들만 안 나오시게 이쪽을 영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보이는 게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옆구리에 판이 있는 순간에 좁아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남들이 흉내를 못 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플로팅이라는 거는 이 안에 구멍을 앙카를 박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타카를 5만 개를 박아도 이 천장이 우물천장이기 때문에 처진단 말이에요. 냉장고장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쐐기둥 같이 생긴 앙카를 아예 저 콘크리트 부위까지 박아서 아예 이게 100년이고 10년이고 안 떨어져 있게 만든 방식인데 이게 귀찮고 또 물배관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이제 잠수 타야 돼요, 그 업체는. 잠수는 안 타는데. 잠수 탄 업체 봤어요. 이게 위아래 집 다 넘쳐가지고 난리 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흉내내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 천장이 저번 현장처럼 주저앉는 집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찍지를 못하는 게 그분이 기분 나빠서 오케이는 못했거든. 소파 식탁 샀는데 이것만 딴 데서 했는데 뭐 병풍하기는 싫어하시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다른 데서 시도하지 말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하우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넓게 나오잖아요. 180 정도 나오니까. 180 정도 나오면 180 더 나오는데? 아, 230 나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많이 나오네. 230이면 안에가 20cm가 나와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 18cm만 돼도 스타벅스 텀블러 2개를 나란히 넣을 수 있고 18cm 내경만 돼도 신라면을 옆으로 바구니에 넣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인데 저 문틀보다 한 1cm 정도 작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22cm 정도로 해서 여기에 주방 상부장 높이로 하나,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원래는 저기처럼 넓게 하면 되는데 돌출되면 안 되니까 위아래 동등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저희도 이거 짤 거야 하는데 이게 너무 두껍게 짜면 이제 이 방이 너무 좁아 보이는 골방이 되고, 이거를 대부분은 지택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천장 문제 때문에 얘 판때기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냉장고장처럼 원래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색깔이 더 안 맞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드레이 얘기했죠 아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형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남자 고객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우드레이가 간살을 옮길 수 있는 건데, 잠깐 끊어주시고, 이 간살이라는 게 이제 답답해 보이진 않는데 정말 좀 똑똑한 고객들은 아예 이걸 여기까지 맞추는 게 아니라 딱 그 간살만큼 5cm를 남겨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옆구리가 조금 느낌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은 여기에 까만색이든 우드색이든 한 3살 때 한 3개짜리를 옆구리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것 같으면 옆에 판을 마감한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근데 이 간살이라는 거는 투과성이 있어요. 판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격을 두는 것도 이제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고객분들이, 근데 어차피 싱크대도 이 색깔이고 아일랜드도 이 색깔이니까 그냥 저희는 깔끔하게 여기까지 가자. 이건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우드레이도 뻥 뚫려 있는 거를 좀 와해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시공을 해보고 나서 이거하고 틀리다 이런 분들도 꽤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우드레이를 세우면 이게 튀어나와 보이니까 그건 이제 개인 취향으로 여기 끝까지 가냐 아니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고객분이 이제 식탁도 구매하시는데 식탁의 잔석 얘기했죠. 네. 여기는 잔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장에는 홈바 잔석도 나오고 저쪽 끝에 긴 녀석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잔석 남은 거를 조금 동그랗게 대형 도마처럼 최대한 이용해서 전체를 덮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덮거든. 왜냐면 그 기역자로 자르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디바이딩해서 대형 도마에서 화분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365일 기스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한 22cm로 하고, 네. 저쪽은 위에 23cm, 밑에는 한 40cm.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식탁 사이즈는 왜 오늘 얘기 안 해주세요? 오늘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스키다시가 먼저예요. 오히려 회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간이 나오니까 2200으로 할지, 2100으로 할지, 2400으로 할지, 1800으로 할지. 그건 언제 하냐? 이 사람이 저희 붙박이 팀이나 저희 이렇게 주방 쪽 사람들이 간접 조명이랑 같이 이걸 설치를 하면 그때 제가 귀찮아서 그렇지 저를 다시 부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와서 줄자로 어차피 요거는 확보했잖아요. 저희가 짜투리를. 그럼 나머지 어느 정도 한 2600 안에서 놀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제가 사장님은 복도 쪽에 서 계시고 사모님은 이쪽 소파 있는 쪽에서 보셔서 어떻게 여기가 부담되는지 좀 더 작게 하는지 폭은 얼마인지 그걸 그때 주문 제작하시면 아무 문제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끝!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분석했을 때 여기 진짜 커튼은 네. 진짜 크게 들어가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지금 거의 한
570, 80 정도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왜냐면 저희 거 빼고 계산하신 거죠. 광폭이 660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평형 때만 보면 사실 이 정도 실측이 안 나오는 거죠. 40평도 이 정도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와요. 40평 더 작아. 안 나오죠. 5점 몇 메타야. 거실만 딱 보면 진짜 한 5, 60평 정도 되는 사이즈여서. 거실만. 네. 네. 근데 안방도 커요. 사실 안방도 크고. 그렇다고 방들이 뭐 너무 작은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제 정상적인 거실이 나왔을 그거야, 거고. 결국은. 이제 거실을 방을 하나를 터주면서 좀 광폭 거실로, 넓은 거실로 쓰시는 거라서 커튼 영역을 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는 뭘 하셔도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로 치면 그냥 엄청 몸도 좋고 키도 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입혀놔도 얘는 예를 들면 키가 작은 모델이면 키가 작은 거를 커버하는 옷을 입혀야 될 거고, 뭐 일반인인데 뭐 좀 덩치가 크면 덩치를 좀 소화하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 집은 커튼 쪽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 모델이라 사실은 저는 입주 준비하시거나 커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뭘 준비하셔도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커튼 업계의 가장 기본인 얇은 속지 하나 깔고 겉지 하나를 쓰는 겉지 속지 셋업도 예쁘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겉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게 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을 넓어 보이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밀려나간 거지. 맞아요. 여기는 오히려 겉지라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측이 크면 저희가 많이 하는 중지 화이트 칼라로 6m를 쫙 뽑아버리면 장점으로 말하면 깨끗하고 화사하다. 넓어 보이고. 단점으로 말하면 단순하고 심심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디에 거느냐 차이인데, 차르르 그냥 끝까지 가셔도 되고 그게 좀 심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르르 혼자 쓰는 건 심심해, 그러니까 나는 겉지에 톤을 좀 주고 속지를 깨끗하게 갈게,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심심한 걸 떠나서 겉지까지 쓰고 싶진 않아. 왜냐면 가격이 또 이걸 다 하면 또 배가 아니라 더 많이 나오고. 가격이고 또 이 집을 딱 영상으로만 봐도 앞에 산 뷰도 너무 예쁘고 막 사생활 보호가 안 걸려. 뭐 여기에 살면서 겉지를 굳이 막 닫으면서 살아야 될 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심심한 건 싫어. 근데 그거를 겉지 속지를 다 사서 해결하고 싶진 않아.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 있냐면 중지 같은 게 색상이 있는 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쪽도 아트월에 톤이 들어가 있고 도배에도 톤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 필름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너무 하얀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지 린넨지들 중에서 약간 깔맞춤을 한다는 맞아요. 얘기네. 살짝 샌드나 베이지나 오트밀 같은 오트밀이나 색상도 괜찮고. 이렇게 겉지에 쓰면 어두울 법한 색이 이런 차르르 중지로 넘어가면 톤이 꽤 잘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를 사시면서 거기에 톤을 살짝 집어넣는 것도 이 공간을 채우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페이크 겉지. 페이크 겉지도 어쨌든 그런 차르르의 영역의 연장이긴 한데, 사실은 요 정도 평형은 페이크 겉지보다는 만약에 겉지를 넣으실 거면 그냥 FM 겉지 속지가 더 좋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겉지 속지도 싫어. 근데 나는 톤에 차르르에 넣는 것도 싫어. 나는 그냥 깨끗한 차르르 흰색으로 원래 생각했어. 실제로 그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달아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심심할 수 있죠. 너무 심심해. 예를 그럴 들어서. 때는 어차피 여기서 밀도를 줬으니까 메인 겉지까지는 안 사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심심한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루카 부장이 말씀하셨던 페이크 겉지, 가짜 겉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가 아니죠. 보통 요 정도 실측의 겉지가 들어가면 타이트하게 파는 업체들이 한 6폭, 6폭? 그리고 좀 넉넉하게 파는 업체들이 7폭을 팔거든요. 7폭? 그러면 한 폭이 몇이에요? 뭐 140cm예요. 아. 그래서 실측에 보통 1.5배를 구매하시는데 주름 때문에? 네, 정확히 안 떨어지니까 타이트하게 쓰는 사람 6, 뭐 많이 사는 사람 7. 그럼 이거를 그냥 뭐 고천에서는 그 정도는 안 하시겠지만 정말 저가로 보자면 한 폭이 5만 원. 조금 괜찮은 매장 가면 한 폭에 8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7폭 사면 56만 원. 그것만 겉지만 벌써 정말 56만 이 원. 시장에서 제일 싸구려라고 한 5만 원짜리 사도 40만 원인 거예요. 이미 나는 차르르를 샀는데 이걸 달아보니까 심심해서 또 56이나 40을 쓴다라는 건 지출이 너무 크죠. 그러면 내 거 식탁을 못 사시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고객님 달아보니까 좀 심심하면 어떤 색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샌드 베이지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겉지를 끝에 한 폭씩만 파는 거예요.
여기 한 폭, 저쪽에 한 폭. 왜냐면 치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이크 겉지예요. 가짜 겉지라고 하고 이걸 좀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제가 페이크 겉지 막 이렇게 막 영어도 섞어가면서 쓰는데 옛날 우리 선배들의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기둥 커튼이라 그래요. 아, 기둥 커튼. 그러니까 기둥 커튼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고 페이크 겉지 하면 뭔가 2025년에 나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크 겉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차르르 하얀색만 쓴 거를 얘만 거의 쓸 거야. 주 기능이 너야. 근데 우리 집이 넓잖아. 난 좀 심심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 샌드면 샌드, 뭐 베이지면 베이지, 그레이면 그레이. 너를 내가 한 장만 사서 겉지가 있는 것처럼 꾸며볼게.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들이 나중에 우리 집을 기억할 땐 아, 저 집은 겉지 속지 썼었지?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러면 거예요. 치킨 2마리만 덜 먹으면 얼마든지 느낌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7폭 살 거를 2폭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입주하실 기간이 겨울이면 네. 조금 얌전한 색깔로 할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라든지 뭐 딥그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름 되니까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좀 화사한 뭐 머스타드나 하다못해 핑크도 솔직히 남자들도 핑크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핑크도 촌스러운 핑크가 있고 염 실장님 핑크는 되게 좀 세련돼 보이는 파스텔 핑크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페이크 겉지는 이렇게 구찌처럼 바꿀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보통 페이크 겉지는 이렇게 공간을 처음 접근할 때 시작은 내가 차르르만 달았더니 심심해. 페이크로 포인트를 좀 줄게. 보통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입 단계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그냥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말은 남자분들은 이런 걸 많이 공감해 주시던데 정말 1억짜리 자동차를 사도 딱 1년 가거든요. 1년 지나면 또 다음 차를 막 고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튼도 페이크 겉지 뭐 베이지, 그 다음에 차르르 뭐 넣었어. 한 2달, 3달은 예쁘겠죠? 쓰다 보면 새로 산 쇼파도, 새로 산 커튼도, 뭐 새로 산 화분도, 뭐 새로 짠 홈바도 다 좀 지겨워질 때가 와요. 근데 문제는 쇼파나 식탁은 못 바꾸잖아. 단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커튼도 한 7폭 정도 맞춘 분들은 잘 안 바꾸죠. 왜냐면 매년 50만 원 하니까. 매년 7폭을 바꾸신다. 50만원씩 들어가면서 아마 커튼 업체들은 다 재벌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보통은 한 번 달만 4, 5년을 쓰시고 길게 쓰시는 분들 6, 7년 쓰시잖아요. 근데 페이크 겉지는 덩치가 작잖아요. 2폭만 교체해주면 되는 그냥 거거든요. 10만 원 돈이면 차르르를 집이 유지하면서 달라붙으니까. 그 해의 트렌드 톤을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입주 때는 베이지가 트렌디했어. 베이지로 가. 뭐 내년 초가 되니까 뭐 팬톤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컬러에 퍼플 뭐 바이올렛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차르르 유지, 쇼파 유지, 식탁 유지 다 유지. 페이크 겉이 너만 퍼플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는 2026년도에 집이 돼 이렇게 있겠죠. 하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2027년도가 되니까 뭐 버건디가 유행이래. 쇼파를 버건디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크 겉지 정도만 버건디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뭐랑 많이 비교해드리냐면 남자분들, 뭐 여성분들 다 의류가 있으시니까 정장이랑 많이 비교해요. 그러면 정장 한 벌에 넥타이 10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10벌의 정장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넥타이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뀔 테니까. 아, 그런 개념이네. 맞아요. 그래서 페이크 겉지는 하나의 어떤 커튼의 기능적인 것도 하겠지만 어떤 좀 액세서리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는 크록스가 있겠죠? 이런 크록스의 앞에 꼽는 거를 아이들 분위기에 따라 바꿔주면은 되게 또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크 겉지는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끊고 한번 그냥 아직 1분 30초 있어. 이거는 저번에 제가 평면 여기 분석 영상에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점검 때? 네,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 말로는 이렇게 런웨이, 이렇게 러닝이 긴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길지. 맞아요. 전동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전도 특히 이 보천지구는 보면은 아래쪽에 콘센트도 하나 뽑아놨거든요. 숨겨져 있어서 좋네. 네. 그래서 배선공사,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업체들이 위쪽에 콘센트를 뽑아주겠지만 전기공사를 안 하시는 집들은 전동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옵션으로만 살아도 드는 분들.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코드가 밑으로 와서 지저분하게 지나가는데 얘네들은 아마 여기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아닐 때 스탠드 에어컨 자리거든요, 여기가. 맞아요.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통 시스템 에어컨을 만들면 없애요. 근데 얘네들은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이 코드도 살려놨죠. 잠깐. 고천 디에트르 입주민분들 중에 전기 공사를 안 하고 조명을 전동 커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잘 됐다. 단지보다는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유리하다. 네, 하단에 저런 콘센트가 있어서. 그리고 항상 전동 커튼은 기장이 짧은데 뭐 3m 집, 4m 집보다는 5m 집, 6m 집 이렇게 가로가 긴 집들이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멋스럽게 설치가 되긴 합니다. 나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이거야. 잠깐 우리 고객분이 잠깐 들어주시고. 나는 뭐가 아쉽냐면 난 이 색깔이 아쉬워. 이게 사실은 죄송해요 고객님. 제 입장에서는 좀 유행이 지난 색상이에요. 이게 일단 유광도 사실 좋아하진 않고 특히 남자분들은 무광이었으면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튼을 맞추실 때 아마 우리 염 실장님이 보통은 요거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너무 튀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마 추천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얘만 혼자 반짝거리는 게 대머리 같아. 그 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거실은 요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안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여기도 넓게 나온 건데 분명히 사전 점검 톡방 때는 안방 너무 작은데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게 욕심이 끝도 없어. 구죽 가야 돼. 넓으려면. 이거 넓게 나온 거고요. 제가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를 원체 많이 다녀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약점이기도 해. 이미 이거는 사실은 사전 점검 영상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보니까 또 느껴지네. 이게 너무 커. 차라리 이문은 작아야 좋아. 왜?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화장실이 나와.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우드레이 같은 걸로 강제적으로 까만색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막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침대에서 아 맞다 여기는 우리는 중문이 달려있지. 근데 안 달린 세대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통해서 말하는 거 우리가 중문 있으면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결국은 북박이 쪽 그냥 깔끔하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는 실링팬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메이트는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웃기게 들리겠지만 두 분이 같이 주무시는 방이면 저희 메이트는 특징이 두 개를 다 좋은 걸로 비싼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홈스타일링 받는 집은 거의 무료로 하나 해드려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기를 전화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중국산 좀 저렴한 걸로 해도 고장이 안 나요. 날개 조금만 걸로. 바깥에는 루시아나 이런 거 좀 좋은 걸로 하시고 여기가 제일 에어컨을 틀면 온도가 안 맞는 방이야. 그래서 돈만 많으면 어차피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냥 바깥에만 하는 것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메이트 조명은 그냥 여기는 사실 밝지 않아도 되거든. 거실처럼. 그래서 그냥 침대 놓는 자리에도 눈뽕 생기게 할 필요 없이 이 붙박이 위쪽에만 또는 커튼이 여기는 염실장이 얘기할 텐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안방이야. 보통은 여기서 끝나 커튼 박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조명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못생긴 여자한테 너무 좋은 목걸이를 걸어주듯이 좀 우리가 봐도 좀 그래. 근데 여기는 이게 호텔방이 왜 여기까지 남긴지 처음엔 몰랐지만 이게 또 붙박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진짜 머리 잘 쓴 거예요. 어차피 여기 붙박이를 놓으면 커튼이 끝까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명 하나를 또 집어넣고 그러면 거실이랑 이어지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에 실링팬을 거의 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물 조명을 만약에 하면 거의 무상으로 해주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설치비는 받고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안 들이고 에어컨을 끄면 얼어 죽고 그렇잖아도 여름에도 손발 시려운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여름에 요것만 틀어놓고도 해도 시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구나 커튼 파는 사람들이 조명하세요 실링팬 해서 하진 않거든. 통상적으로 자기 물건이 우선이니까. 근데 우리는 염 실장님도 얼마 전에 이사 가셔서 그렇게 하셨고 저도 했고 저희는 방마다 실링팬을 넣었어요. 근데 확실히 써? 안 써? 잘 쓰죠. 아 애들 진짜 잘 써요. 그거 한번 요즘 인터넷 보면 방마다 다 하는 사람들 많아. 고천에도 있을 거야 몇 분. 근데 저는 다른 방까지 너무 자금적인 부담이 나니까 요 정도 하나는 주인공인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등치 큰 땀나는 아들들 얘네들은 실링팬 맨날 틀고 자. 딱 겨울 빼고는. 저도 트니까. 저 딸방에서 자잖아요. 딸이 와이프랑 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붙박이는 염 실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 돼버렸어요. 문 여는 것도 간섭 안 생기니까 저는 곧바로 바톤 터치해서 커튼을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요. 안방은. 커튼박스가 넓어요. 커튼박스가 넓다는 건 창이 또 큰 거고 왜냐면은
커튼 박스는 보통 창의 크기보다 조금 더 진행돼서 나가니까. 그래서 그치. 여기도 거실이랑 비슷하게 사실은 어떤 취향으로 접근하셔도 다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안막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예전에 어떤 현장에서 창이 작은 집들은 안막 필요한 분들은 가운데 분절선 만들지 말고 한쪽으로 쓰라고 막 설명드리는 현장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여기는 예뻐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창이 워낙 커서 안막이 필요하시더라도 이렇게 양계형으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쪽에 대기하고 한쪽은 이쪽에 대기해서 딱 대기하는 공간이 나오네. 네, 날개벽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은 제가 한쪽으로 쓰세요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막이 필요하시더라도 양계형으로 쓰시는 게 좋고. 호텔.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10명의 고객님이 오시면 10집이 안막을 하셨는데 요즘은 또 생각보다 안막을 안 하시는 집들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나중에 제가 상담 때 그런 취향이나 고객님의 이런 거주 환경을 좀 여쭤보겠지만 잠깐만. 고객님 뭐 하려고 하셨어요? 여기는 굳이 안막이 필요 없으시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막이 필요 없으신 우리가 분들은 이분 컨텐츠니까 네. 그럴 경우엔 어떤 추천을 그래서 딱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드가 크다 보니까 거실이랑 맞춰서 통일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럼 이게 한 몸이 되겠네. 네, 그러니까 거실이 중지야, 그럼 너도 중지. 또 매장 와서 보시니까 거실이 뭐 살짝 크림색 린넨이 마음에 들어, 그럼 너도 크림색 린넨. 뭐 베이지색 린넨이 마음에 들어, 베이지색 린넨. 뭐 이런 식으로 안막이 필요한 집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를 안막을 했는데 거실 안막을 또 추가하면 저긴 너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 집은 거실은 화사하게, 안방은 어둡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저희는 안막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고 굳이 안막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 기회죠. 왜냐면 대부분의 안막이 들어가는 집은 거실이 예쁘고 안방이 안 예쁜 건 아니지만 무난하거든요. 왜냐면 안막이 들어가는 건 예뻐지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전 안막 필요 없어요. 그럼 거실도 예쁘고 안방도 예쁘니까 사실 두 개 똑같이 팔아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호텔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겠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안막의 판매량이 훨씬 더 많지만 가끔 안막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오실 때 좀 더 상담에 흥미를 느끼죠. 왜냐면 더 예쁜 공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염 실장님, 제가 저희 고객분하고 네. 저희 매장에 상담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모델하우스부터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장점이 곧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역으로 장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디에트르는 제가 모델하우스 그 북수원에 있는 걸 가니까 이 창문이 이렇게 넓은 데는 처음 봤어요. 네. 보통은 비상대피실이 이만해가지고 그냥 이게 높은 창 하나 조금만 있어서 맨날 반쪽만 환기나 빨래 말리려고 열려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베란다 느낌이 나거든. 여기는. 그러면 보통은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빨래나 뭘 말려도 햇빛이 너무 직설적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블라인드를 많이 달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컸을 경우에는 그게 뭐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드나 아니면 비용이 나가도 염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네. 커튼으로 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현장이 나는 많이 없었어. 사실 베란다 블라인드는 뭐 크기 뭐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창이 조그매도 필요한 사람은 하는 거고 창이 커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접근하냐면 창의 크기, 뭐 구조, 분할, 개수 이게 아니라 나는 베란다에 블라인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쓰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신생아를 키우셔서 빨래를 엄청 많이 넣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별로 안 하는 걸 권장드려요. 자연방이 블라인드를? 바로 들게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뭐 캠핑을 많이 다니셔서 짐을 많이 놔. 캠핑 짐도 놓고 뭐 선반도 놓고 그래서 변색을 좀 예방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건 뭐 당연하죠. 왜냐면 뭐 4제곱미터면 4만원인데 10제곱미터면 10만원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 집에 이사하시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베란다에 블라인드가 필요한 사람이면 창이 커져서 비싸진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막 엄청 고가의 물건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가격 편차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싼 건데 창이 작은 집보다는 싼 거라도 창이 커지니까 비싸지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저번 집에는 창이 작아서 쌌는데 여기는 창이 커서 비싸니까 저 안 할래요. 이런 집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 집에서 베란다가 필요했던 사람이야. 이사해서 여기도 필요해. 창이 커진 거니까 금액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것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도 이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거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 영상에 담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지금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이게 끝이죠? 그러면 뷰가 진짜 좋은 거 진짜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막 고객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예쁜 조그만 테이블이랑 예쁜 의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진짜 홈카페처럼 쓰셔도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 이분이 말하는 거는 정말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조금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빨래를 매일 널고 곧바로 걷진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건조기 쓰기. 아니, 근데 건조기 안 들어간 옷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블라우스나 이런 거. 근데 이 햇빛이 이게 소비 구조다 보니까 이쪽이 채광이 좋다 보니까 옷 몇 개 망쳤어요, 저희도. 블라인드가 있는데도 걷어 올린 바.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매출을 세워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면 저기서도 보여주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 물어보려는 게 이럴 때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설치는 요즘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안전한 설치는 샤시에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해요. 타공 설치를 하고 근데 이제 샤시 뚫는 게 싫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뭐 안뚜러 브라켓이나 뭐 이런 거를 사두시면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달아드리긴 하는데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뚜러 브라켓, 뭐 노못 부속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 그러니까 내가 샤시를 뚫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걸 뚫는 거 자체가 뭔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인 분들은 그렇지. 그렇게 쓰는 게 맞고 내 집이면 가장 안전하게 쓰셔서 타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을 연장해서 드리면 어쨌든 뷰가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은 아니었고 오히려 뷰가 좋아서 작은 테이블이나 갖다 놓으면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되게 뷰 좋은 카페들은 오히려 블라인드를 의뢰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의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이분은 원래 팔아야 되고 내가 팔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이거 해야 되고 이분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죠. 근데 테이블을 놓고 앉아도 직사광선을 밤에 마시진 않잖아. 직사광선이 더우니까 저는 이게 커피숍이면 저도 그냥 좀 깔끔한 블라인드로 해서 여기에 있는 중지가 됐든 겉지 속지가 됐든 이렇게 하면 집이 확장이 될 것 같아. 더 넓어 보일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또 이어서 하면 제 말이 자꾸 끊겨가지고 흐름이 끊기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하시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시작을 했냐면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래 넣을 거야, 블라인드 할 거야, 그럼 싼 거 하시고 카페처럼 쓸 거야, 그럼 예쁜 거 하시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3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아까처럼 단문으로 얘기하면 팔아먹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모님이 사장님이랑 결정하는 거지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커튼 상담 끝났고 저기는 어떻게 돼요, 염 실장님? 저기는 못 봤어. 사전 점검 때 생각 진짜 창문이 작네. 요거는 그냥 저희가 서비스로 하나 깔끔한 거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변색되지 않게. 근데 이런 현장 보셨어요? 이렇게 창문 작은데? 엄청 많아요 요즘은. 너무 여기도 아마 작은데? 커튼 박스도 안 만들어놨을 거예요. 아, 그럼 저럴 때는 어떻게 그냥 샤시 시공해요. 돌아가지고? 네. 고객님 뚫는 거 싫으시면 요즘 저희 무타공 제품 나온 슬립인으로 하셔도 돼요. 슬립인? 슬립인 슬립인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슬립인은 사실 여기에 쓰긴 너무 아깝긴 한데 고가 제품이라 보통 진짜 틈새 없는 안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방에 많이 설치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그 인스타에 가면 요즘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네네네 많이 있죠. 그 아예 그 옆으로 이렇게 여다지문처럼 완전히 새까맣게 만드는 거 네네네. 맞죠? 그래서 여기다 달아도 좋긴 한데 좀 아까워요. 이런 데는 그냥 서비스로 받으시면 되는 거라. 오케이. 슬립이는 무타공인 게 장점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거 비싼 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데 그냥 서비스로 받으시면 돼요. 실장님 우리 그대로 저희 뒤에 계시면 돼요. 우리 그대로 작은 방으로 가죠. 여기로 갈까요? 네. 여기는 누구 방이죠, 사모님? 예? 어머님 방인데 이제 기억난다. 침대도 놓고 조그만 붙박이도 놓고 사실 여기 개별적으로 TV도 조금 놓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TV가 들어가요, 네. 실장님. 이럴 때 이제 뭐 TV하고 상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이걸 이제 두 가지 선으로 보면 누가 쓰는지 모른다. 그럼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집에 아무거나? 맞게끔. 근데 우리 고객님은 딱 저한테 그치. 저희 어머님이 쓰십니다라고 했을 땐 이게 되게 큰 자녀분들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 어머님한테는 이게 원룸인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이야.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방을 내가 쓴다가 아니라 우리 어디 이제 막 대학생 때 자취하면 원룸에 쓰는 집들 있잖아요. 거실이자, 침실이자, 취미방이자, 공부방이자 여기가 모든 동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블라인드보단 커튼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거든요. 거실로 쓸 때도 안정감을 느끼고 침실로 쓸 때도 안정감을 느껴요. 대신 목적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남편 고객님 서재야. 근데 커튼하면 좀 답답해요. 그때는 깔끔하게 블라인드로 가는 게 좋아. 우리는 목적성을 갖고 영상을 찍으니까 저는 되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커튼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게 맞춰주시는 분이나 쓰시는 어머님이나 내 공간이 훨씬 더 아늑함을 느끼실 거라 저는 이럴 때는 그냥 거의 무조건 커튼이라고 보기. 이 방이 더 춥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뒤쪽 방이니까. 그치. 그건데 왜냐면 저쪽 방들이 4베이, 3베이라고 해서 앞쪽에 있고 여기는 사실 뒷방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제 집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뒷방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렇지. 이제 방 3가 될 거고.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의뢰해서 우리 고천 디에트 입주민분들이, 커튼 너가 하라 그랬으니까 나 커튼 사야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 달라져요. 우리 고객님은 딱 목적을 주셨고, 뭐 창고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막내 아들 방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서재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뭐 짐을 많이 보관하는 팬트리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달라지기 때문에 딱 디에트르의 이 방은 커튼하세요.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워딩이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지만 개인의 공간의 활용도에 맞추세요. 이게 아마 더 정확한 상담일 겁니다. 이런 데도 페이크 거치 넣어요? 필요하시면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물어보시는 걸 자체를 만약에 여기도 페이크 거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솔직히 방이 또 거실처럼 넓진 않으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중지가 단열도 속지보단 잘 되잖아요. 훨씬 잘 되죠. 그러면 사실은 어머님이 분명히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보다 더 추운 거에 대해서 예민할 거예요. 심지어는 매트스 위에 아직도 전기 매트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종. 그러면 온도를 그렇다고 보일러를 30도로 떼실 분은 아니거든요. 침대가 흑침대. 아, 힙침대. 근데 어쨌든 간에 공기는 안 떼면 차가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염 실장이 이따가 상담해 드리면 여기도 그냥 중지로 깔끔하게 해서 넓어 보이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그것도 이제 취향에 따라. 잠자는 방이잖아. 네네. 블라인드는 추워. 네, 확실히. 중지. 네, 중지. 그러면 우리 아직 몇 분 남았죠? 맨 끝에 있는 방, 그게 아드님 방이었나요? 남았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하게 해서. 사모님 아드님이 대략적인 나이가 이렇게 학생으로 따지면 몇 학년입니까?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성인이시네요? 25하고 중3. 여긴 누가 쓰세요? 2명 있어요. 아, 맞다. 이 방이 어쩔 수 없이 막 여기를 나눈다고 했다, 참. 그래서 러빈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침대 하나, 여기에 침대 하나, 여기에 책상 하나, 여기에 책상 하나 해서 서재와 침실을 컴바인으로 방 하나가 없으니까 룸인룸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좀 고객님이 원래 생각하신 거랑은 다를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쉽게 상담하면 그냥 커튼 하시면 돼요. 중지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안막지 커튼 하시면 되는데 침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간도 넓고 근데 막상 써보시면 블라인드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공간을 한 명 있어. 침대 하나 들어가, 책상 하나 들어가, 그럼 커튼도 괜찮아요.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이 정도 혼자 방 쓰면 거의 뭐 엄청 큰 방이야, 이거. 이렇게 큰 방 없어. 안방만 해요 지금. 근데 둘이 쓰게 되면 자꾸 두 개가 돼요. 침대도 두 개가 되고 책상도 두 개가 되고 슬리퍼가 들어도 두 개씩 들어오거든요. 커튼이 들어가면은 공간을 한 10cm 정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책상을 놔도 공간을 띄워야 되고 공간 다 띄워야 돼요. 그러다 되면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떠있는 블라인드를 쓰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인 건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맞아요. 침대든 책상이든 이게 두 딸 방이었으면 그래도 커튼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드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좀 추우면 그냥 알아서 병원 가고 그러니까 크게 아들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잘 회복하고 추우면 이불 2개 덮고 자고 그리고 아마 한겨울에도 그냥 반바지만 입고 자는 아들들도 많아서 제가 거의 타는 사람이 침대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굳이 커튼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계약 때는 커튼이 되실 수도 있는데 공간의 배치까지 고려하면 저는 너무 막 고급스러운 블라인드까지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이들 잘 때 편하게 잘 수 있는 암막 콤비 블라인드 정도 딱 넣어놓으면 관리도 편하고 먼지도 많이 안 생기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니까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아마. 그냥 조금 그냥 모던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그렇죠. 좀 더 내려도 평상시에 되죠. 걷어올릴 일도 블라인드는 없고 컴퓨터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맞춰드려도 선생님이 안 내리시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아직 공간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 배치를 안 돼 있는 상태의 제 생각인 거고 아니야 우리 창문 쪽에 간섭 없어. 뭐 예를 들면 침대 2개 놓으려고 했는데 2층 침대로 바뀌었고 대학생 아들은 뭐 나가서 공부하니까 여기는 중3 애만 뭐 써.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커튼이랑은 상관이 없지. 염 실장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배치를 해봐야 돼. 도면상으로는 침대 2개, 러비룸, 중간 책장 이렇게 나누는 게 되는데 이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더 떨어뜨려 놓고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거든. 여기가 항상 뒷북친다는 말은 그렇고 뒤에 수습을 하는 마무리 투수야. 우리 홈스타일링 팀에서. 그래서 나는 일을 딱 버렸는데 여기서 오히려 커튼 사이즈가 우리는 맞춰서 했는데 소매자가 붙이는 바람에 좀 얼굴을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번 나눴는데 대응을 안 하면 그거는 우리 팀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걸 알고 그거는 확정을 못 진다는 게 만약에 침대가 요만큼이 남으면 커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맞춘 사람은 많이 없죠. 이게 무슨 반찬 커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원래 블라인드 생각하셨어요? 원래도 생각하셨네. 염 실장이 딱 맞추셨네. 네. 애들이 또 땀을 많이 흘리고. 또 고객님이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 엄청 비싼 걸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이럴 때부터 좀 무난하게 가셔도 돼요. 근데 딸 둘이면 블라인드 아마 안 하실 거야. 저야 비싼 거 파는 게 좋은 사람이지만 저도 누구네 집 아들인지라 아들들 방은 너무 막 디테일이 좋고 막 고급스럽고 트렌디하고 이런 거보다 잠잘 때 푹 잘 수 있고 컴퓨터 할 때 좋은 화질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좋은 쓰기 편한 고장 안 나는 내구성 좋은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르죠. 예쁘고 화사하고 좀 러블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쓰기 좋고 관리 편하고 먼지 안 생기고 고장 안 나는. 제가 궁금한 게 암막 블라인드와 아까 말하는 그냥 기본 콤비 블라인드하고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단가 차이가 좀 나긴 하죠. 아니 단가 말고 기능적으로는 암막 콤비 블라인드가 훨씬 좋죠. 왜냐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커튼에 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방에 커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공간 때문에 커튼을 못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암막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나온 게 암막 콤비 블라인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좋죠. 그럼 그게 빛이 새어 들어가는 게 더 촘촘해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이 블라인드 자체가 빛나지가 않는 거야? 암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암막 원사가 이제 블라인드를 재직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굳이 이런 등급을 나누자면 일반 블라인드가 제일 암막이 안 되고 암막 콤비 블라인드가 걔보다 잘 되고 암막 커튼이 걔보다 잘 되고 100% 암막 커튼이 걔보다 잘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슬립인이 걔보다 더 잘 되고 등급표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암실까지 만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콤비 블라인드 암막 정도만 돼도 아마 아이들한테는 엄청 훌륭하고. 그럼 만약에 게임하는 표준 가정에 아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했을 때 아까 추천해주는 그 블라인드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죠. 오히려 그리고 또 어머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안 충분한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사용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 그렇지.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는 정도가 좋고. 그러니까 너무 막 암실 만들어드리면 가끔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애가 안 일어나요. 막 이러고. 애가 컴퓨터만 해요. 그거 2층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 어두운 데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의 빛샘은 아이들의 뭔가 이런 바이오 리듬적으로 봤을 땐 더 좋을 수도 있고. 블라인드 하면 뭐 2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2개 가는 게 좋죠.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래서 줄은 양쪽에 가는 게. 양쪽에? 그거는 근데 시공 끝나고 나서 변경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건 되게 단편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단편적인 바나 바뀌어요. 예를 들면
좌측 하나 우측 하나 넣었어. 근데 어떤 집 가보면 여기에 스타일러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요. 손에 못 써. 그러면 시공대 얘 좌측으로 바꿔드려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이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는 뭐 다 끝났네요. 나름대로는 다 생각하셨던 거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